안녕하세요. 수포자 벗어나기 인생수학 제42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인생수학을 이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다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립 1차 방정식 한 문자로 만들어서 풀기입니다. 오늘은 연립 1차 방정식에 관해 배울 겁니다. 연립 1차 방정식은 중고등학교 수학에서 많이 이용되는 풀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과학에서도 가끔씩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을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풀이법을 확실하게 배우고 여러 번 반복의 문제를 풀면서 익혀야 할 필요가 있는 2학년 1학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연립 2차 방정식에 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1학년 때는 1차 방정식에 관해 배웠죠. 이제 2학년에서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에 관해 배울 겁니다. 연립 1차 방정식은 간단히 연립 방정식이라고도 합니다. 1차 방정식은 1학년 때 배워서 잘 알고 있죠. 자, 이것이 무엇인지 먼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x 더하기 2y는 10과 같다. 2x-y는 5와 같다. 이렇게 문자 x와 y가 섞여 있는 식 두 개를 적었습니다. 이 식 각각을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1차 방정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 미지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미지수는 여기에서는 x와 y들입니다. 1학년 때는 미지수 x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했죠.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에서는 x와 y 두 개를 미지수로 생각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표시는 연립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연립을 표시, 연립 표시. 이렇게 묶어주는 표시죠. 이것은 이 식과 이 식이 연립되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궁금한 게 생겼죠. 연립이 대체 뭘까? 연립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마을에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들은 전부 다 모양이 달랐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런 집이 생겼어요. 그런데 한 채만 생긴 게 아닙니다. 이렇게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만든 똑같이 생긴 집들이 3채, 5채씩 연달아 이어져 서 있었습니다. 이 집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연립주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파트는 이 연립주택들보다 한참 뒤에 나왔습니다. 이 연립에서 연은 이열연자입니다. 이열연, 연으로 소리가 납니다. 립은 설립자입니다. 잇따라 서 있는 것, 잇따라 서 있는 것을 연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집들이 잇따라 서 있죠. 여기 식을 보세요. 식도 식 하나, 식 두 개, 식이 잇따라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이 식을 연립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x, y가 전부 다 1차항들이죠. 그래서 1차 방정식이 연립해 있다는 뜻에서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연립 방정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연립 방정식의 뜻이 뭔지 알겠습니까? 두 식이 잇따라 묶여 있는 거, 이게 연립 방정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푸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 볼까요? 첫 번째 방법은 대입해서 풀기입니다. 얘는 방금 살펴봤던 이걸로 하죠.
x 더하기 2y는 10을 1번식이라고 두고 2x-y는 5를 2번식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풀어볼까요? 먼저 1번식에서 2y를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그러면 x는 -2y 더하기 10이 되죠. 이 식을 3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x 대신에 -2y 더하기 10이라고 적어도 상관없게 되는 거죠. 이걸 이용할 겁니다. 이 3번식을 2번식에 대입합니다. 3을 2에 대입하면 x 대신에 -2y 더하기 10을 적겠다 이 소리죠. 적어볼까요? 2 곱하기 x 대신에 -2y 더하기 10 빼기 y는 5와 같다. 이렇게 식이 바뀌었죠. 문자 하나가 사라졌죠. 문자가 y만 나왔습니다. 한 문자로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대입하는 이유는 한 문자로 만들기 위해서죠. 대입해서 풀기 방법입니다. 자, 한 문자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전개를 하죠. -4y 플러스 20 -y는 5와 같다. -5y는 20을 우변으로 이항하죠. 그럼 5-20과 같다. 자, 이 오른쪽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풀겠습니다. 5-20은 -15니까 -5y는 -15와 같다. 좌변에 1y만 남기면 되죠. 1y를 남기기 위해서 양변을 -5로 나누면 되는군요. 그러면 y가 되죠. 우변은 -5로 나누면 3이 되죠. y는 3. 이렇게 나왔습니다. 간단합니까? 방금 이것이 이렇게 나오는 게 어려운 학생이 있다면 수포자 벗어나기 인생수학 1학년 과정으로 가서 1차 방정식 자, y는 3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x를 알아내야 되죠. 이 4의 결과 y는 3을 3에 대입합니다. 여기에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x는 -2 곱하기 y -2 곱하기 3 더하기 10 이렇게 되죠. 이것은 -6 더하기 10이고 플러스 4가 되죠. 자, 그래서 그 결과 답이죠. x는 4란 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y는 3이란 것도 알아냈죠. 답은 x는 4이고 y는 3 이렇게 적으면 다 된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묶음표를 써서 연립표시를 사용해서 x는 4이고 y는 3이다.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이렇게 표시해도 됩니다. 대입해서 푸는 방법 할만합니까? 이번에는 더하거나 빼서 푸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얘는 좀 전에 풀었던 그 문제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같은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풀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할 수도 있겠네요. x 더하기 2y는 10과 같다. 2x-y는 5와 같다라는 연립방정식 그대로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그대로 두고 2 곱하기 2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를 살펴보니까 2y이고 이게 -y인데 이 -y에 2배를 곱해서 더하면 y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아래식에다가 2를 곱합니다. 위식은 그대로 있죠. x 더하기 2y는 10과 같다. 이 식을 3번이라고 다시 적어 봅시다.
그리고 아래식은 곱하기 2를 하니까 4x 마이너스 2y는 식과 같다가 됩니다. 이것을 4번식이라고 합니다. 자, 3번식과 4번식을 더합니다. x 더하기 4x는 얼마가 되죠? 5x죠. 2y 마이너스 2y는 어떻게 됩니까? 0이 되죠. 사라지죠. y가 사라지네요. 10 더하기 10은 20이 되죠. 그래서 5x 20이니까 x는 4가 되죠. x를 벌써 구했죠. 이 x는 4를 어디에 넣으면 y로 구할 수 있죠? 2번식에 넣으면 y로 구하기가 쉽겠군요. 그러면 2번식에 x 4를 넣으면 2 곱하기 4 마이너스 y는 5와 같다가 되죠. 여기서 마이너스 y는 5 마이너스 8이 되죠.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3과 같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y는 3이 되죠. x는 4이고 y는 3 이렇게 되죠. 아니면 묶음표를 써서 x는 4이고 y는 3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할만합니까? 자, 이번엔 조금 복잡한 형태의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물론 복잡한 형태라고 해도 1학년 때 1차 방정식에서 이런 형태를 다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는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0.3x 더하기 0.2y는 6과 같다. 1번식. 2분의 3x 더하기 3분의 2y는 25와 같다. 2번식이죠. 좀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옛 기억을 되살려보면 이걸 간단하게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계수를 다 정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1번식의 계수를 정수로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양변에 1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2번식을 정수로 바꿔주려면 그렇죠. 분모의 최소 공배수, 분모 2와 3의 최소 공배수인 6을 양변에 다 곱해주면 계수가 모두 정수로 바뀌겠죠.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10을 곱하면 3x 더하기 2y는 60과 같다. 이렇게 되죠. 여기 양변에 6을 곱하면 2와 6 약분하면 3이죠. 3 곱하기 3, 9x가 되죠. 여기에 6을 곱하면 3과 6을 약분하면 2, 2 곱하기 2는 4, 4y가 되죠. 여기에 6을 곱하면 5, 6은 30, 6이 120, 120 더하기 30 하면 150. 암산이 너무 빠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화면을 멈추세요. 멈추고 여러분의 연습장에다 이 계산을 해서 이 식들을 직접 이렇게 고치세요. 고치신 뒤에 다시 방송을 계속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은 3번, 이 식은 4번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걸 풀려면 이제부터는 좀 전에 했던 대입해서 풀기나 더하거나 빼서 풀기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겠죠. 이 문제는 대입해서 풀기보다는 더하거나 빼서 푸는 방법이 적당할 것 같죠. 3의 양변에 2를 곱합니다. 자, 3의 양변에 2를 곱하면 6x 더하기 4y는 120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5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9x 더하기 4y는 150. 이것은 그대로 내려오죠. 자, 이것을 푸는 방법은 쉽게 보이죠? 아래쪽 4번식에서 위에 5번식을 빼보겠습니다. 그럼 문자 y가 사라지겠죠?
9x 빼기 6x는 3x가 되죠. 4y 빼기 4y 하면 y가 사라지고 5변은 150 빼기 120 하면 30이 되죠. x는 얼마입니까? 10이죠. 양변을 3으로 나누면 되죠. 이것을 6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대입하면 y를 구하기 쉬울까요? 3번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1번이나 2번에 넣는 것보다는 3번이나 4번에 대입하는 게 훨씬 쉽겠죠. 그럼 3 곱하기 10 더하기 2y는 60과 같다가 되네요. 2y만 좌변에 두고 30을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그럼 이것은 60 빼기 30이 되죠. 계산하면 간단히 30이 되죠. 2y는 30. 양변을 2로 나누면 y는 30 나누기 2 하면 15.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는 10, y는 15가 나왔습니다. 답은 이렇게 적거나 이렇게 적으면 끝나죠. 자, 할만합니까? 1학년 때 1차 방정식을 배우고 난 뒤에도 실생활 활용 문제를 풀었죠. 연립 1차 방정식을 배운 오늘도 그 연립 1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실생활 활용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한 문제만 같이 연습하고 여러분들은 교과서와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같은 방식으로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읽고 생각을 하면서 식을 세워서 푸는 연습을 하는 거로 하죠. 그럼 같이 풀어볼까요? 자, 문제는 빵 3개와 음료수 2병의 값은 4,100원이고 빵 1개와 음료수 3병의 값은 3,000원이다. 빵 1개와 음료수 1병의 가격은 각각 얼마인지 구하시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죠? 이것은 1학년 때 배운 1차 방정식 활용 문제 풀이과 같은 방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배웠던 부등식의 활용 문제풀이와도 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는 거죠. 제가 제안하는 0번째 단계는 바로 그림 그리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하면 식을 세울 수 있거든요. 빵 3개와 음료수 2병이 4,100원이래요. 빵 1개, 빵 2개, 빵 3개. 그리고 여기에 음료수 2병. 이걸 더하면 4,100원이랍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림을 적당히 간단하게 그립니다. 빵 1개와 음료수 3병의 값은 3,000원이랍니다. 자, 0번째 단계가 그림 그리기였다면 첫 번째 단계는 미지수 정하기입니다. 자, 무엇을 x라 둘까요? 빵 1개의 가격을 x라 두죠. x1이죠. 음료수 1병의 가격은 어떻게 할까요? y1이라고 두면 되겠죠.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방정식 세우기입니다. 빵 3개와 음료수 2개를 합치면 4,100원이네요. 그럼 빵이 x니까 3x 더하기 2y는 4,100과 같다. 이렇게 식을 하나 쓸 수 있죠. 그리고 빵 1개와 음료수 3개를 합치면 3,000원이니까 1x 즉 x 더하기 3y 3y는 3,000과 같다. 이렇게 쓰면 되죠. 연립방정식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묶어주면 연립방정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식을 1번이라고 하고 이 식을 2번이라고 해서 이제 풀면 되겠네요.
세 번째 단계 방정식 풀기입니다. 2 곱하기 3을 합니다. 1번 식은 그대로인데 2번 식은 3x 더하기 9y는 9천과 같다 이렇게 되네요. 자, 이번에는 밑에 식에서 위의 식을 빼버리면 문자 x가 사라지겠네요. 그래서 3 빼기 1을 합니다. 그럼 x는 사라지고 y는 9y 빼기 2y 하면 7y. 이것은 9점 빼기 4100 하면 4900이군요. 4900과 같다. 양변을 7로 나누면 y는 700이 되네요. 이것을 4번이라고 합시다. 4를 2에 대입하면 x를 쉽게 구하겠죠. 그러면 x 더하기 3 곱하기 700은 3000과 같다. 이렇게 되네요. x는 3000 빼기 73 2100이죠. 900이군요. 따라서 빵 한 개는 900원이고 음료수 한 병은 700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었지만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뭐죠? 아주 중요한 단계 중 하나죠. 확인하기입니다. 우리가 풀어낸 이 결과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빵 3개와 음료수 2병의 값은 빵 하나가 900원이니까 900 곱하기 3 더하기 음료수 하나가 지금 700원이니까 700 곱하기 2 이렇게 되죠. 계산해보면 93 2700 더하기 7이 14 1400 하면 3000 4100이군요. 4100원이고 빵 한 개와 음료수 3병의 값 이것은 빵 한 개 900 더하기 음료수 700 곱하기 3 3병 이거는 900 더하기 2100 2100 더하기 900은 3000 단위는 원이죠. 3000원이죠. 3000원 그럼 4100원 3000원 문제의 뜻에 우리가 구한 결과 900원 700원이 맞죠? 이렇게 맞으므로 이므로 문제의 뜻에 맞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다 푼 뒤에 확인까지 끝낸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잘 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확인하기 부분을 소홀히 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1차 방정식 풀이 때도 말했듯이 이 단계를 안 하면 한 80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까지 해야지 100점 실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기를 늘 하다 보면 여러분의 수학 실력은 아주 강하게 단단하게 다져질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연립 방정식은 1차 방정식 때보다 좀 복잡한 상황을 다룰 때 쓸 수 있습니다. 문제를 천천히 깊게 생각하면서 풀어보세요. 익숙해져야지 시험에서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으니 잘 안 풀리는 유형의 문제는 여러 번 적어가면서 푸세요. 어떻습니까?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법을 잘 알겠습니까? 문자를 한 가지로 통일해서 풀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활용 문제를 잘 읽고 무엇을 x로, 무엇을 y로 둘지 정한 뒤에 식을 세워서 활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었습니까? 지금은 안 되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와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여러 번 풀면서 그 능력을 키우세요. 이 능력을 확실하게 갖추고 나면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학 공부를 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제43회 방송에서는 1차 함수의 그래프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